안녕하세요. 디크리에이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차원 수정에서 선형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구성은 투영, 교차, 윤곽, 아이소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선형 구성에서 투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구성에서 투영은 이제 선형을 서피스나 솔리드에 투영시켜서 맺히는 선형을 생성하는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에서 이제 예제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려진 곡선을 이용을 해서 곡선을 3차원 수정해서 돌출을 선택을 해서 돌출을 시켜주면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곡선이 된 이 서피스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앞에다가 한번 다각형과 그리고 별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별 모양과 그려진 다각형이 지금 윗면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게 다각형, 오른쪽에 있는 게 별 모양인데 이 곡선보다 뒤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요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그려서 설명을 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익숙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좀 편집하기 위해서 이동 기능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3차원 수정에서 선형 구성 투영을 선택을 하시면요. 객체 메뉴 표시창에서 투영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투영할 객체는 다각형과 별 모양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고 완료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다음에는 투영할 대상을 선택하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대상은 지금 그려진 서피스가 되겠습니다. 자, 완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지금 3차원에서 확인을 했을 때 이 다각형과 이 그려진 별 모양이 이 곡면으로 그려진 이 서피스 부분을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투과를 시켰을 때 이렇게 선이 비춰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완료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이렇게 이제 선들이 서피스 윗부분에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선들이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형 구성에서 투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선형 구성에서 교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구성 교차는 객체들의 교차 지점에서 선형이나 점을 이제 생성하는 기능을 말을 하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예제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하나와 박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옆쪽에 구와 원통을 그려서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예제 두 가지가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선형 구성 교차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교차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교차할 객체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하시고 완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각형과 이 구가 만나서 이루어진 이 닿는 면적에 대해서 선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선만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옆에 있는 원기둥과 구를 선택을 하고요. 선형 구성에서 교차를 누르게 되면 구가 지금 원형 기둥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원기둥과 만나는 지점에서 생성이 되는 부분에 이제 선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형 구성에서 교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런 이제 교차나 투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이제 선형 구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기능들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예제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선형 구성에서 윤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구성 윤곽은 솔리드나 서피스의 구분면에서 윤곽선을 이제 선형으로 추출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가 두 가지 있고요. 이번에는 구와 이 두 가지를 한번 그려놓은 상태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구성에서 윤곽을 선택을 하면요. 객체 명령 표시창이 뜨면서 윤곽을 나타낼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구를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완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뷰에서 3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윗면, 앞면, 오른쪽 면이 있습니다. 지금 윗면, 앞면, 오른쪽 면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떠한 뷰 형태에서의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윗면에서 보여지는 이 윤곽선을 따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윗면을 선택을 하시고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윗면에 있는 요 원에 대한 라인을 따고 싶을 경우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두 가지를 이번에는 합집합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을 한 상태에서 선형 구성에서 윤곽을 눌렀을 때 보는 것처럼 윗면을 선택했을 때 아까 합집합을 하기 전에는 두 개의 구가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에 원형이 이렇게 두 개가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집합이 되었을 때는 지금 요 두 개의 구가 하나의 객체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솔리드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가 두 개가 붙은 모양으로 윤곽이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뷰를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볼 건지를 선택하시고 나서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윤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사용을 많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차나 투영 이 두 가지 기능보다는 이제 윤곽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겉에 있는 객체들의 라인을 딸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합집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형 구성, 윤곽 자,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나타냈는데 하나는 위에가 이제 직사각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밑에는 원기둥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를 선택하고 나서 선형 구성에서 윤곽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구만 이제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두 개의 원기둥과 구를 선택하고 윤곽을 눌렀을 때는 두 개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어,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솔리드나 서피스에서 구분면 그러니까 윤곽선을 안 갖고 있는 부분을 추출을 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한번 눌러보고요. 지금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윤곽을 잡을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옆에 있는 이 직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해서 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윤곽을 눌러도 구나 이런 이제 원기둥 같이 윤곽을 나타낼 수
없는 부분에서만 이제 선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전부를 연산하기 해서 합집합으로 해서 선형 구성 윤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곽, 윤곽. 자, 이렇게 했을 때도 똑같이 구분 면에서만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기둥의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직각 사각형과 마찬가지로 구분 면이 아니기 때문에 평면으로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결을 따로따로 시켜서 이렇게 이제 윤곽을 잡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실 때는 지금처럼 구분 면이나 이제 솔리드나 서피스의 이제 구분 면에서 윤곽을 선으로 해서 추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선형 구성에서 아이소 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소 선형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나 서피스의 지정한 방향으로 선택된 면의 표면 형태를 띤 선형을 생성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기둥 하나와 옆쪽에 박스를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선형에서 아이소 선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3차원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각각 면들이 되는 부분이 이제 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선들이 왔다 갔다 이 선택한 페이스에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양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방향을 바꿔 보겠습니다. U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Z축으로 해서 선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V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X좌표로 해서 선이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했을 경우 이렇게 양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선들이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완료를 누르게 되면 이 페이스면 위에 이렇게 선이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옆쪽에 있는 원기둥에 한번 아이소 선형을 선택하고 페이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사각형과는 다르게 원은 페이스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원선과 선들이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따로따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완료. 그러면 이제 그려진 선들이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형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선형 구성 같은 경우에는 뭐 모델러들마다 이제 사용하는 게 다 다르지만 뭐 이렇게 해서 각각 기능들을 잘 사용하는 모델러들이 있는 반면에 뭐 본인이 이제 그리는 걸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는 기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편하신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를 이제 3차원 수정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것에서 이제 편집하기 기능이 이제 이동, 복사, 회전, 축척, 대칭, 배열, 정렬, 방향 구축, 왜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했던 기능들은 이동과 복사, 대칭들은 요 세 가지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먼저 앞에 수업 시간에 배워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이 편집하기 기능 중에서 이동 복사
이 기능부터 한번 다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이동을 하기 위해서 예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이 솔리드 박스가 하나 그려졌습니다. 자, 이 그려진 것을 먼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하는 기능은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는 방법과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제 자리에 이렇게 복사가 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옆쪽에 있는 편집하기의 복사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누르고 복사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복사할 객체 선택, 완료, 기본점을 선택하라는 문구가 뜨는데요. 기본점은 끝점, 중간점, 그리고 중심점 이런 것처럼 이제 각각의 지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끝점을 선택을 해서 바로 이 옆쪽에 붙여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선택.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3차원에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이제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복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대상점에서 완료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복사를 한 상태로 계속 복사가 계속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지난 예전 시간에 배운 복사 붙여넣기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그 클립 복사로 해서 같은 자리에 복사가 됐다면 편집하기에서 복사는 이동을 해가면서 복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동을 선택을 해서 이동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동할 객체, 지금 요 옆쪽에 있는 이 사각형을 이 사각형 박스를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와 마찬가지로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완료. 기본점을 똑같이 각각의 끝점이나 중간점, 확실히 지점을 잡을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떼게 되면 점선이 남아있는 상태로 기존에 있던 위치점이 나타나고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위치에 잡아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각각의 선택한 객체들을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집하기 기능에서 이동을 하는 이유는 정확한 지점에 정확하게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동 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동을 하실 때는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드래그로 해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닌 편집하기에서 이동 툴로 해서 꼭 이동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동과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기 때문에 옆쪽에 있는 이 회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려진 것을 삭제를 하시고요. 지금 이제 회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로 해서 똑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편집하기 회전을 선택을 하시면 이 편집하기에서 회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전, 축회전이 있는데요. 먼저 회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같은 경우에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객체를 회전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전에서 회전을 선택을 하면 이제 회전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회전할 객체 선택 완료. 회전할 중심을 선택하라는 이런 문구가 뜨게 됩니다. 자, 회전할 객체의 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오른쪽 면에서 이 끝점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첫 번째 점을 선택한 상태에서 기준점을 선택하고, 지금 이 오른쪽 면 화면창에서 보면, 작업창에서 보면 이 끝쪽에 있는 이 객체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은, 자, 오른쪽 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요 지점이죠. 이 지점을 첫 번째로 찍고 두 번째 점을 여기에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점이 고정이 된 상태로 두 번째 점을 찍은 거는 이 객체에 움직이고자 하는 이 객체를 끝점을 찍은 겁니다. 끝점을 찍은 상태에서 첫 번째 부분이 기준이 된 상태로 회전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동하고자 하는 곳에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다시 회전할 객체 선택 완료. 이번에는 회전할 중심을 선택을 하죠. 중심 고정이 된 부분을 끝점을 선택하고 이제 첫 번째 점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을 선택하시면, 자, 지금 앞면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앞면을 선택을 하면 똑같이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점 그리고 두 번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가 고정이 된 상태로 회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회전에서 회전할 객체 완료. 회전할 중심 선택, 중심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점을 뭐 이 중간 쪽에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여도 똑같이 아까와 같이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입니다. 어디를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회전하는 이 각도나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심에 대한 기준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야 하는지를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에서 회전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옆에 있는 축회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과는 다르게 점 두 개를 이제 지정해서 그 만든 축을 기준으로 객체를 회전시키는 그런 기능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축회전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회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회전은 사용할 일이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회전을 선택을 하시면 회전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자, 축회전할 객체 선택 완료. 회전축의 시작점을 선택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아까 회전과 같은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이 3차원에서 이 오른쪽 면에서 선택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대로 끝점을 선택을 하시고 기준이 되는 점을, 이거는 말 그대로 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지금 X축 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이 기준이 된 상태로 지금 마지막에 선택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첫 번째 점입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이고, 이 부분이 세 번째 점을 선택하게 된 건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고정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정을 시키는 기준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정을 시킨 상태로 세 번째 점으로 해서 이 축이 되는 부분을 넘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객체 명령 표시창에서 각도를 지정을 해서 각도별로도 회전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축회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전 같은 경우를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한번 오른쪽 면에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원뿔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이 다각형의 모양이 솔리드가 있습니다. 자, 이 원뿔을 요 빗면 쪽으로 대각선 쪽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물론 이동시키는 방법이 다음에 배울 이제 이 평면 구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에서도 배워볼 테지만 평면 구축 또는 이 방향 구축을 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경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면을 먼저 확대를 하고요. 이동하기 툴로 해서 끝에 점을 잡고 나서 지금 이 다각형 부분의 끝점이 되는 이 부분 쪽으로 위치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원뿔 모양이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돼서 붙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회전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회전할 객체 선택을 하시고요. 자, 회전할 객체를 선택하고 완료. 회전할 중심을 중심은 요 끝점을 기준으로 하겠죠. 4분점을 선택을 하시고 첫 번째 참초점, 요 끝점이겠죠. 끝점을 선택해서 그대로 회전을 시켜서 아래쪽에 확대를 해서 교차점으로 이동을 시키면 정확하게 이 대각선 부분의 위치가 이동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이 돼서 이동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죠. 요 부분의 정중앙의 중심, 요 중심으로 원뿔을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 보시고요. 요 4분점이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요 끝에서 끝점에 대한 중심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동을 해서 붙여주시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차원에서 확인이 됐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같은 중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윗면 또는 앞면에서 이 원뿔을 정확하게 이 다각형 모양의 위치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중심 요 안에 보면 중심점이 잡히죠. 중심점을 잡은 상태에서 중간이 되는 중심점으로 그대로 이동을 하시면 자 3차원에서 확인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대각선 빗변에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완벽하게 이동시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대부분 사용을 하는 게 회전에서는 주로 회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축회전보다는 회전하는 그런 이제 요 기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3차원 수정에서 선형 구성, 편집하기에서 이동, 복사, 회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축척부터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예제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넣어서 방송을 찍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먼저 기능들을 전부 다 배우고 난 후에 이제 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축척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